청와대 문건 유출로 불거진 정윤의 국정 개입 의혹의 파장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청와대로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번 내용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찌라시에나 나오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인식은 변한 게 없네요. 네, 그렇죠. 결국 두 가지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첫째는 측근에 대한 무한 신뢰.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 주변에서 나를 흔들지 말아라. 네. 즉 아주 강경한 입장을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일반 이제 국민의 그 입장에서 저 말씀 자체가 정말 이렇게 진정성 있게 그 와닿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최근에 어쨌든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예. 이 사건 자체의 어떤 규명을 어떤 국정 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 63%에 이르고 말이죠. 예. 더군다나 어쨌든 이 사건을 전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퍼센트가 48%란 말이죠. 예. 상당한 어떤 그 수준의 이런 현실이고 예.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의 그 반응 자체는 지금까지 어떤 이해 못하는 그 소위 그 인사 참사가 예. 소위 요즘에 폭로를 통해서 그 내막을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좀 반응하시는 분들이 그 상당수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을 모르고 계시는 건지 예.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 방책으로서 지금 일단은 강경 네. 대응을 하신 건지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강경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일단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른 패널들은 대통령께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투나 네. 어떤 억양을 봤을 때는 전공법이고 네. 자신감 또 네. 밑에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는 건데 네. 사실은 대통령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 말투를 봤을 때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 같은 느낌을 주는 네. 거거든요. 네. 검찰의 조사를 지금 고소를 해놓고 이거는 찌라시 수준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 검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걸 밝혀내는 거는 사실 참 어렵지 않겠나. 야당에서 지금 12명에 대해서 사실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 건하고 이 건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통령이 저렇게 두 번 얘기함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에 제한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일반 국민들 입장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예.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에 네. 그 이재만 비서관이 뭐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어떤 그 대기업의 예. 사기 그 취업이 성공을 이제 예, 한 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의 어떤 인사 시스템도 사실은 이렇게 면밀할 텐데 예. 그 전화 한 통화 받고서 사실은 그것을 혹해서 검증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대기업에 취업을 해줬다. 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 그 국민들이 무엇인가 지금 비정상적인 어쨌든 그 청와대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 대표적인 어떤 그 인사 사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것이 지금의 여러 가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아닌가 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국민들은 단순한 뭐 문서 유출 사건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토로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한편으로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위기감들 예. 좀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부분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일정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했지만 이것이 거짓이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확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약간 사실관계가 그럴싸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이 정권에 주는 타격이 크다는 것을 대통령이 굉장히 직감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어쨌든 인사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급을 안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문체부에 있어서의 국장, 과장 어쨌든 인사 이동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어떤 국민적 정서, 국민적인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다소간 부족을 했고 이것이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를 이제 한 것이긴 한데 국민의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측면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이후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일부는 어떤 난맥상 같은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저렇게 언론에 나는 청와대의 난맥상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믿는 분위기가 여론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은 두 번째로 찌라시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 보고나 검증을 거친 결과 지금 나오는 모든 보도나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100% 확신을 갖고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의아스러운데. 그래도 이 경우는 사실은 고소한 상황이거든요. 네. 언론기관을 상대로 청와대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고소했다고 봐야 되고 네. 검찰의 고소를 지켜놓고 이건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고소해놓고 뭐 유감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뭐 하여튼 지켜보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찌라시고 허위이기 때문에 고소해놓고 잘 조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실 2인자나 뭐 이런 뭐 예컨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보고하는 과정에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인식하는 거하고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지금도 그런 뭐 세간의 내용이고 그런 만약 상황이라면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알고 있던 부분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박관천 경정이라든가 조홍천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만히 수세에 몰리게 된 상황에서 방어를 하지 않게 되면 본인들이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타격, 실제적으로 어쨌든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안들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명이 본인들도 정치적 생명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지금 한 1%의 가능성도 없는 듯한 이 발언이 나중에 가서는 아닌 부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되면 더 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지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검찰 쪽 입장에서도 그 대통령께서 그냥 가만 계시면 이제 되는데 저렇게 아주 구체적인 발언을 하셔갖고 사실은 이제 수사하는데도 일정한 결과가 나와도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 검찰 쪽에서도 나오는 건 같은데 그래서 그러신지 어쨌든 지금 그 소위 그 3인방을 그 언급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신부는 꾼이다. 내가 다 이제 시켜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혹시 나중에 다른 사안이 이제 불거졌을 때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지 어쨌든 뭐 국정 농단의 한 방편으로 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의식을 하셔서 혹시 발언한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이제 가능한 것 같죠. 바꿔 얘기하면 문고리 3인방이 편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의중대로 나의 의사 결정대로 한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방어적인 뭐 표현도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 멘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문건이 작성된 장소는 청와대고 유출된 것에 관련된 사람들도 청와대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무시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유출에 대해서 국기문란행위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혀 얘기가 사실 없거든요. 도의적인 찌라시다. 책임이 있겠죠. 분명히 책임이 있죠. 이게 국기문란행위고 대통령이 그 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이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했으면 막 유출했던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한다, 아니면 유감이다 정도로 표현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걸 전혀 빼버리고 이 찌라시의 성격에 대해서 이 문건 자체가 청와대에서 만드는 문서를 찌라시라고 표현해버렸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만든 문서가 다 찌라실 수 있다라는 또 오해를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내용 자체는 찌라시 수준일 수는 모르겠지만은 출처는 네. 어쨌든 그걸 보고한 것들도 그러면 다 찌라시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에 고정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사실은 있어요. 여기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안 조금이라도 어쨌든 그것이 의혹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강조됐던 이제 이미지, 뭐 원칙, 소신, 또 약속, 신뢰 이런 부분들이 일거에 무너지게 되는 이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보면 사실은 이런 사안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두 번이나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었고 이것을 이제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리더가 청와대 다른 제 리더가 있었으면 어떤 이것을 이렇게 부각되지 않고 얘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이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지금 며칠 간격으로 두 번이나 직접 강한 어조로 이 사안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준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대통령이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번 문건에서 언급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먼저 동생인 지만 씨 부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임기 끝날 때까지는 청와대에 못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의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청와대에 아예 출입 자체를 막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이른바 핵심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는 이들이 무슨 권력자냐. 그들은 일개 비서관이고 심부름뿐일 뿐이다. 나랑 15년 정도 같이 일했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썼겠느냐. 무한 신뢰를 보냈죠. 네, 그리고 정윤혜 씨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났고 연락도 끊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정윤혜 씨나 박지만 씨는 이해가 되는데요. 3인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말씀들이 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저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윤회 씨하고 연락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박지만 씨 같은 경우는 측근이잖아요. 못 오겠다는 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냥 밑에 자기들 비서관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거는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보고가 잘 안 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느낀 어떤 그 느낌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의 대통령이 저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다는 그 점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지만 씨에 대한 언급과 그 정윤혜 씨에 대한 언급을 실명을 이제 거론해서 한 저 내용 자체는 사실 뭐 신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 실제로 뭐 지금 박지만 그 동생도 청와대 한 번 2년 동안 가지도 않았고 말이죠. 심지어 어제 그 어떤 인터뷰에 의하면 그 또 여동생 그 박근영 씨 자체도 접촉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하면 그런데 접촉이 없었지만 박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유형, 무형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상당히 좀 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력에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권력의 어떤 불나방 같은 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상당히 부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그 박근영 씨의 어떤 언론 인터뷰 내용에 보면 상당히 그 함의점이 있는 것 같은 점이 예를 들면 친동생인 그 나에게도 예를 들면 창조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탁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의 청탁이 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어떤 연결고리를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은 모르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여러 가지 그 유무형의 인사에 있어서 또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측근에 의한 진술에 의해서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대통령이 준 임명장을 받은 청와대 비서관 또 전직 장관이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데 또 동생 사실은 별로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고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도 또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통령이 어쩌고 뭐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 일단 뭐 본인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를 이제 하고 싶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의 직접 장관이라든가 대통령 임명한 이제 고위 비서관이 이런 사안들을 언급을 하게 되니까 여러 의혹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정서와 상식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판단할 텐데요. 대통령이 어쨌든 정윤회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어쨌든 보좌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 함께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후에도 조언을 구하는 게 일정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연락하는 것이 굉장히 연락해서는 안 되는 사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비서관 3인방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정윤회 씨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후에 가벼운 일로 이제 연락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일절 연락이 없었다. 전혀 없었다. 절대 없었다라고 얘기하다 보면은 국민들 생각하기에 정서와 상식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연락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들 수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더 의혹을 사실로 믿을게 하는 데 작용을 증폭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제 청와대 오찬회동 나온 발언 중에 자,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역할은 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권의 한 축이 네.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대중의 여론에 더욱 민감한 것이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해 전달을 주는 해야죠. 것이 일차적인 의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이완구 원내대표는 뭐 각하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인데요. 잘 안 쓰는 표현. 권위주의 시대 때 쓰던 표현. 각하라는 표현을 3번을 쓰면서 뭐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뭐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은 한 몸이다. 속 시원히 오해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칭송을 하고 민심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발언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 각하락하는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대통령 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각하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권위주의 정부에 뭐 썼던 말이라 하는데 아마 대통령의 어려운 상황 보고 각하라는 표현을 일부러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한 발 빠진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당청 모임하면서 그래도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뉘앙스고 만약에 사건이 좀 더 드러나고 어떤 다른 모습이 보인다면 여당 입장에서 계속 청와대 편을 들 수는 없지 않겠나. 여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하고 가깝기 때문에 결국 여론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는 지금은 여당이 청와대 편을 들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에 좀 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그 발언 내용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면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예. 자,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자체가 직원 질서를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분위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첫째 그 모습을 봤더니 그 의원들께서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인 의상을 한 것 같아요. 그 노 타이로. 대부분 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뭐 다양성, 정치인의 뭐 그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안 맞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 타이를 매시는 분이 다 없죠. 지금 화면 보면은 다 넥타이를 안 매고 예. 있죠.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지시를 받아서 넥타이를 다 푼 것인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또 두 번째는 일부 의원들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복장도 저렇게 자율적이지 않은데 네, 그렇죠. 뭐 발언 자체도 뭐 약간 그러니까 언급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시죠? 네, 직원 직설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분위기가 더 각광을 받았다. 뭐 예를 들면은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든가 또는 목숨까지 뭐 바칠 뭐 용기도 있다라든가 이런 언급을 하신도 지금 화면에 이제 김무성 대표랑 이완구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니까 한번 어떤 이야기들을 대통령께 했는지 충언이나 고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은 한 몸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하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속 시원히 잘 알아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나라 힘들게 이끌어오시는 우리 대통령 가깝게 위원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대통령 각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물론 의미를 아주 심하게 둔 건 아니지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라는 멘트가 혹시 그 어떤 투명 인사나 비선 조직에 대한 약화 이런 거를
의미해 둔 거다라고 조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간접적으로 어쨌든 그 문제의식을 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예. 은연중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어쨌든 전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것이 부각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한 몸이다, 이제 한 몸 일체론을 내세운 것인데 네. 그것이 좀 어쨌든 매끄럽게 들리지는 않을 수 있겠고 이것이 처음에는 비공개 회동으로 이어진 것이었는데 네. 나중에 어쨌든 판단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권 성향층들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여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여권 성향층이라든가 보수 성향층 또 여당 지지층에게 보여지게 되면 어쨌든 이 분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기대감들 좀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나 새누리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열이 되는 모습보다는 대통령과 일심된 합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걸로 분석을 하시는데 그럼 최근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죠. 11월 첫째 주 긍정평가가 46%, 부정평가가 42%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2월 첫째 주 보면 긍정평가는 42%로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8%로 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줄어든 것보다 부정평가가 올라간 포인트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절반에 이제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부정평가가 50% 올라가는 것, 그리고 긍정평가가 30%로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최근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긍정 평가가 높거나 아니면 예. 부정 평가가 별 차이 없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번 사건 거치면서 부정적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예.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하다, 불통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인사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있던 상황에서 예. 최근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이 건이 터지게 되면서 그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이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커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평가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투명하게 다뤄지느냐 여부 이것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정 지지율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40% 밑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여당으로부터도 지금 이제 고립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굉장히 강한 반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특히 저것이 이제 이루어진 조사 시점 자체가 예. 사실은 그 유진영 그 장관의 뭐 인사 개입과 관련된 뭐 긍정하는 얘기, 예. 또 승마 협회와 관련된 예. 여러 가지 영향력 이것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또 조사를 하면 그 간극 자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청와대 그 장관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폭로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에 어쨌든 흠이 생긴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네. 소위 말해서 그 장세동 같은 이런 좀 인물이 왜 없느냐 박근혜 정부 내각에서는 네. 소위 말해서 어쨌든 각하라고 쓰는 인물은 있잖아요. 각하라서는 이미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리더십보다는 네. 소위 말해서 그냥 헤드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 아, 주어진 예. 권력과 권위, 어떤 지위, 법에 있는 것 그것으로만 돼 있지 그야말로 안으로 내심적으로 무엇인가 소통을 하면서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신복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리더십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뭐 그런 평가 가능하다 보입니다. 자, 뭐 지금 센터장님은 적신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 전 장관이나 다른 그런 의혹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은 사실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40%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이것은 저 정도 지지율이면 굉장히 선방이라는 어쨌든 표현도 맞는 뭐 것 같아요. 과거의 삼김처럼의 어떤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분명히 지지율층이 경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1999년에 있었던 온노비 사건 국민의 그렇죠. 정부에서요. 그 예. 사건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99년에 터졌지만 2000년, 2001년 법원 판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정권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말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요구까지 법원 판단까지 가게 되면서 굉장히 정권에 예. 대한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정윤회 씨 관련한 내용은 1부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잠시 후에 이어질 2부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